국민의힘에서는 열흘간의 미국 출장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피성 출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선거를 위한 출장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부글부글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거 채비에 소홀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장 대표는 선거를 위한 방미였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뚜렷한 성과 없이 열흘이나 자리를 비운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피성 출장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가운데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한 마음이 좀 있어요. 이런 거 갖고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 낭비했죠.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유영하 의원도 계획을 벗어난 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판단이 좀 실수했다면 실수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정, 그래서 미흡했다면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당초 2박 4일로 계획된 장 대표의 출장은 출국 일정을 사흘 앞당기더니 귀국 직전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일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건 치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개파를 막론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JTBC에 의원들도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 평가를 할 수 없어 의총 등을 통해 성과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부적절한 출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반보로 보이는 눈에는 그 뒷모습만 나왔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 전통의 보수 정당의 대표가 그런 대접받고 와야 하는지. 장동혁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 간략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방미 결정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참사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방미 결정 자체가 외교 참사 때문이다. 네, 내가 뛰었어야 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진위를 물어왔다. 네. 아, 그걸 물어봤다고요? 내가 아까 말한 게 똑같네. 네, 그러면서 미국이 나에게 한국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비공개로 했다. 비공개로? 네. 공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요게 답니다. 요게 다고요. 그래서 방미 통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 네. 제가 전할 만한 내용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의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40여일 앞둔 대표의 귀국 첫 지시 한동훈 도우러 부산에 거쳐 마련한 진종우 당무감사를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장동혁이네. 기가 막혀버립니다. 역시 장동혁이네. 민주당 선대위원장답게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은 진짜 죽어도 못 보내는구나. 해당 행위인지 당무감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용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무감사 검토를 지시해라. 네. 한동훈을 왜 지원하냐. 네. 어디 부산을 가. 네. 자, 장동혁 대표 미국 다녀와서 첫 번째 당무 지시가 이거였습니다. 네. 야, 근데 놀라운데요. 미국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한국의 외교 등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부탁을 또 하고. 네. 아니 그거는 본인 주장이죠. 미국에서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가 그런 걸 했겠어요? 설마 거짓말을 안 하시겠지. 아니 미국에 누군가가 했겠지. 근데 마가 쪽 누구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게 참 비극적인 것은 어쨌든 미국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사 제목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비극이죠. 아니 저는 정말 황당한 게요. 이번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홍해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국가가 조금 더 정비해서 이쪽으로 해서 뚫고 나가자 해서 한번 뚫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휴전하면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 한번 물론 개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미국하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A 방법도 쓰고 B 방법도 쓰고 C 방법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그 일환으로 10일 날 4월 10일 날 X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조금 그냥 우회적으로 조금 비판하면서 결국 이란과 중동에 있는 그런 쪽에다가 조금 우리는 되게 중립적으로 뭔가 하려 그러니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메시지 이후에 중동이나 이란 쪽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올 때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광우실장도 가가지고 뭐 원유도 많이 가지고 오고 납타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외교를 지금 되게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되게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잘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야당의 대표는 외국에 있는 누군가를 왜 만나러 간지도 모르겠지만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딱 오늘 한다는 일성이 내가 대통령의 외교를 욕하러 갔다 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당 당대표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 이스라엘 관련된 영상 올린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가서 그걸 보완하는 어떤 역할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물 밑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거기서 미국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미국에서 굉장히 뭔가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불만의 메시지가 나왔다, 역할 좀 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하면서 한국 대통령과 뭔가 결이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국내 정치에 미국의 메시지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외교는 여야가 불문하고 같이 가야지 물 밑에서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선거 5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과 후보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과 싸워야지 왜 무소속 한동훈과 싸웁니까? 첫 번째 지시가 그거라는 게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국가를 위한 판단 아니었나요? 근데 네. 저는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는 장동혁이 미국 가서 뭘 하든 상관없다가 아니고 네. 장동혁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의 스탠스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장동혁이 원래 정치를 잘하던 사람이면은 뭐 거기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겠군. 기대를 하겠지만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야 그걸 뭐 비판을 하든 뭐 칭찬을 해주든 할 텐데 얘기도 안 하면서 맨날 보안이라 그래 버리면 이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기 개인 사냐고요. 이건 국가의 이익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아니 그리고 지금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관련 해가지고는 물론 이스라엘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실리와 명분을 따져봤을 때 이스라엘의 행동에 명분이 얼마나 있으며 실제 그쪽을 우리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상황이었었고 굉장히 뭐 반발이 다 크죠. 반발이 심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실력으로 우리를 못 다니게 한 그쪽이 이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란에게 어느 정도의 신호를 주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 안위를 위해서 당신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위태롭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되게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든 간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네. 특히 전쟁과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따로 없이 전부 다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야 나는 니네 편이야, 니네랑 나랑 같이 얘기하자, 우리 대통령 바보야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제1 야당이. 그러니까 이제 류지아 변호사도 그 네, 맞아요. 장동혁의 네. 행보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셨고 다만 이란과 물밑 접촉 다 좋은데 이스라엘 그 메시지만큼은 적절치 않았다고 이제 적절치 보신다는 않았다고 말씀이신 어쨌든 거니까. 이제 야당 대표니까 외교에 여야가 없고 저는 지금 기자간담회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발언의 진위를 물었다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 본인이 뭐라고 답변해줬다라고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사안을 국익의 차원에서 잘 좀 수습하는 뭐 이러이러한 취지였고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 건지 네. 아니면 거의 뭐 약간 일러라 일름 보듯이 고자질하듯이. 약간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난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지 그 답변까지도 좀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간단한 게 장동혁 대표는요. 이 이후에 국민들한테 얘기 아. 받고 정무수석을 만나야 돼요. 아. 그래서 나 이런 얘기 듣고 왔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이런다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여론전만 한다? 이거는 거의 매국적 행위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직격탄이었어요. 이게 파문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그 거의 종속돼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전략적인 자율성이 갖춰진 중견국가 이미지로 바꿔놔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튿날 예. 한국에 오기로 했던 장동혁 대표가 미 국무부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린 것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연장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날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놓고 여기 비판은 못하고 그냥 주관적인 그렇죠. 예. 의사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렸는데 그 얼버무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공항으로 전화해가지고 다시 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은 시기에 막 그 얽혀서 타이밍이, 예. 돌아갔다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호르무즈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한 거예요. 오늘. 아 그럼 일종의 그거는 오다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막아야. 아 그렇죠. 그쪽 라인이죠. 예. 쌤 막아. 쌤 막아. 대소매가. 그렇게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 이렇게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같아.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저절로 되고. 아 거기가 더 편했겠네요. 편했지. 표정 보세요, 그리고 김민수랑.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예수라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는 안 됩니까 하고 미쳤나봐 다들. 저기 장로교거든 저 장동혁. 그렇죠. 아니 목사 아들이라면서요. 이래가지고 죽이 딱딱 맞아. 이렇게 되놓으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도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저기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가 없다. 만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의 해석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이 됩니다. 아니 보안상 비공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CIA 만나고 왔어요? 최재형 목사님이랑 보낸 카톡에 보면은 이거는 보안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김건희 씨가 보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는 보안 사항이 아니라 보완? 이 일정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보완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임세은식 해석이었습니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보완할 게 너무 많지 일정이 없거든. 만날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미국 가서 누구누구 만났는데 이게 보안 사항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자면은 그 보안상의 중요 인물이 장 대표하고 밀담을 나눴다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앞으로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미지만 풍겼지 개털이었다. 개털이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등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도 믿겠는데 당사 아니야 당사? 그러니까 아니 미 국무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퍼블릭 어페어즈 공공 외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하는 걸 뒷모습을 내놓으면서 저걸 밀담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신뢰가 혹자화되기 때문에. 아니 보통 저희 취재 다닐 때 취재원 보호할 때 제 얼굴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 자리에 있고 보통 저렇잖아요. 우리 PD 잘 알잖아요. 저러고 찍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을 얼굴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저 마치 이제 피해자를 상담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모자이크를 하지 저럴 바엔. 아니 그리고 미국의 차관보라는데 미국의 차관보 몇 명 안 돼 국무부에.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차관보라면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나왔겠지. 무슨 유럽 담당 차관보가 나오진 않았겠죠. 차관보인 건 맞을까요? 그러면은 저렇게 가리면서 차관보인는 이게 뻔한 술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참 어린애 장난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말해도 국방부 장관이 계시고 차관분들 계시잖아요. 차관보는 차관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맞습니까? 저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차관도 아니고. 그래도 야당의 대표잖아요. 10위권 경제 대국에.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차관보를 만나는 게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미국의 직제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장관 밑에 바로 차관이지만 미국은 장관 밑에 부장관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차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관보는 한 거의 20몇 명 있어 보니까 국무부에. 그러니까 거의 실국장이에요 보니 우리로 치면.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그리고 좀 높은 국장님 정도인 것 같다니까요. 근데 민간인인 아직까지 민간인인 송영길 대표는 쭉 누구누구 만난 것까지 다 오늘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어요. 민간인도 이렇게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여당 대표였긴 했지만 근데 야당 대표가 우리 그래도 의전 서열 한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뒷모습에 누군지도 공개 못하는 저 차관본지 진짜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저러고 있는 게 맞으면 보니까 아주 대단한 거 하셨더라고. 사진이랑 사진을 찍고 왔어요. 사진이랑 사진 찍었죠. 트럼프랑 벤스 사진 밑에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 쓰리샷이라고 보통 얘기하던데. 아니 사진이랑 사진 찍을 거면 그냥 한국에서 출력해 그냥 실사 같은 거 지금 되지 뭐 저 돈 주고 미국 가가지고 8박 10일이나 뭐 하고 온 겁니까?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비나 뭐 이런 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비도 한 절반 가량은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롱을 하긴 쉽지만 이 미국 정부의 이 잘못된 행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빌미를 준 거는 장동혁 대표보다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공항으로 출국하는 당 대표를 불러들고 이건 미국도 뭔가 급한 게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이 이후에 앞으로 야당과 그 미국 정부의 마가 세력이 밀월 관계를 가지면서 이 국제 연대를 만들게 되면 한국의 앞으로 외교안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두고두고 우한 덩어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또 국내 정치에 왜곡된 정보를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에게 전달한다.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제공한 것 같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독립운동 시절에 이승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전통적으로 안 되면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계엄 내란이고 그게 또 안 되면은 이제 외세에 의존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150년 된 전통 아닙니까? 우리 기득권 세력들. 전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장동혁이 담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인다라는 표현 실제 뭐 어떤 작동을 하게 되고 작용을 할지 모르겠으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미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성과로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뭐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건 저 사진 몇 장이 다거든요. 그 사진 뭐 말씀하셨지만 이해하기 힘든 사진들도 많았었고 그나마 저것도 일정을 연장을 해서 그때 나온 사진들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대로 갔을 때는 사진이라고 나온 게 대부분 어디 관광지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별로 진지하지 않아요. 인생 내 그렇죠. 컷이야, 인생 내 컷. 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인물들은 뭐 꾸준히 비판을 해오고 있고 뭐가 성과냐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교통 정리가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장동 대표 오늘 말한 것 중에 아니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만나고 왔냐, 어떤 내용 말하고 왔냐, 다 뭐 보안 문제로 말 못하겠다고. 내가 어제 펜스 만나고 왔어 임마. 말 못하지 보안 문제 때문에. 누구나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났는지 속속들이 안 말해도 돼요. 보안 상황이 있을 수 있지. 8박 10일 동안 그 만난 사람 모두가 정보기관 사람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러이러한 활동했고 예산을 어떻게 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광훈 구청장한테 가서는 하루 뜨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2,80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저랬단 말인가? 본인 인기 떨어져 가고 너무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데 선거마저도 폭망하면 본인 당권 그대로 내려놔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한테 가서 동조 세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나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요. 공화당하고 나하고는 연결돼 있습니다. 저랑끼리 하던 소식을 하면 어떡해요? 제1야당 대표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정치 천재 아니야 이거? 모든 게 야속 대련 아니에요 혹시? 어둠에 지금 선대위원장 돌려가지고 한동훈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표님께서 장동현 그만 까라. 사퇴하면 나경원 대표 된다. 배현진이 더 깐죽이면 한동훈 복당한다. 그 거를 어찌 버리고 그만 까. 안심하세요. 저희가 깐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지율 65.5%. 와 이거 지금 리얼미터에 최고치 나왔더라고 오늘. 심지어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가 짜거든요. 그렇죠. 오 저는 아직은 조금 이제 오르긴 해도 요새 하도 뭐 무슨 X에 뭐 썬니 뭐부터 시작해서 장특공 뭐 공격 들어오고 하니까 약간 주춤할 줄 알았는데 최고치 나왔어요.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잘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는 다 이게 생중계가 되니까 유튜브 틀면은 대통령 그날 뭐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니까 그 도서 정가제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서점들 수의 계약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차관인가요?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검토해가지고 뭐 입찰을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대통령 바로 짜증 내더라고요. 아니 도서는 정가가 있는데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뭐 잘 보이는 사람 입찰해서 뽑아주려고 지역에 수의 계약해라. 보고 진짜 실사구시적으로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거의 그리고, 뭐 이 일에 미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잘하고요. 아주 잘하고 있어. 아니 너무 잘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야. 웃음벨. 아니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아니 뭐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오케이인데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해주고 있어요 요새.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요 부산에서. 띄워주고 있어 바보같이. 오늘 오자마자 진종호 당무감사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그럼 미친 소리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딴 얘기도 요거만 하고 김도 의원, 뭐 무공천 주장한 사람, 뭐 곽규택 복당 이런 거 다 징계해야 됩니다. 소병수 아저씨도 징계해야 돼요. 네, 싸그리 징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만만한 놈들을 골랐나 싶을 정도로 제일 만만한 초선한테 굴고 있어. 네, 중진 먼저 쳤어야죠. 그럼요. 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리더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저는 새 뭐 조선일보 이런데 뭐 돌아다니면서 국민의힘 패널들이 뭐 한미 동맹이 파탄 났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막 해요. 제가 발언 양을 줄일 테니까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잘하신다고 막 이러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하고도 멋스게 합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이 잘 하고 계시고 장동혁 대표도 잘하고 계시고 이게 지지율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뭐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뭐 SNS 가지고 막 논란을 만들어도 그래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안 떨어질 거라고 본다. 한번 지켜보라. 국민들의 판단은 그게 아무 상관없다. 근데 진짜 실제로 오히려 오른 추세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 참 중요한 게 이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원인을 자꾸 외부 요인에다 돌리다 보니까 해결책도 자꾸 외부 요인에다가 들어가요. 부정선거. 뭐 부정선거 들고. 그리고 한미동맹. 이거 우리 지금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선거할 때 단골 메뉴가 북풍이었어 북풍. 그쵸. 꼭 선거 직전 되면은 뭐 간첩이 어쩌고저쩌고 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좌파들이. 좌파가 준동하고 항상 있어서 항상 사회 불안, 뭐 안보 불안 이런 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를 찍어야 된다. 맨날 써먹던 거를 똑같이 하잖아. 지금 와가지고 이제 북한 얘기하면 잘 안 먹힌다 싶으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려니 미국 쪽으로 파면은 조금 쉽겠다. 지금 전쟁도 있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좋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동맹 파탄났어. 그러면 한미동맹을 복원할 수 있는 건 우리 전통의 보수 세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나간 집토끼들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런 이제 얄팍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대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나빠 보이세요? 어때요? 한미동맹이 파탄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 카라 이거는. 뭐. 어떠더라고
거기서. 싸웠나 둘이서? 언제 싸웠노? 안 싸웠어요. 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장동혁 대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보수의 코어 지지층들은 좀 실망을 해서 지지층에서 이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수의 코어 지지층 그 보수 유튜버들 들어보면 뭐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런 큰 거다. 8박 10일 동안 간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되니까 분명히 항공모함 타고 FBI랑 같이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근데 기자회견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없어.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지지층에서 이탈할 수 있다. 장동혁 대표. 그거 항공모함은 저 한강 유람선 자빠질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 그 기름값을 국민의힘이 내면은 싹 다 재정이 마를 텐데 기대합니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오늘 말한 것 중에 좀 어떻게 봐요? 그 약간 보안 문제로 아니 또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 뭐 그래서 누구 만나고 왔냐, 뭐 어떤 내용 말하고 왔냐, 다 뭐 보안 문제로 말 못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순환 논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누구도 보안 문제 때문에 외교에 나는 내가 어제 벤스 만나고 왔어 임마 물어 말 못하지 보안 문제 때문에 누구나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최소한 힌트는 줘야 되거든. 청사진은 줘야 되는 거예요. 요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자기가 직원처럼 해가지고 손님 맞이하면서 토크하는 걸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그 국민의힘 사람이야. 섭외된 사람. 그런 연출쇼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더 의심이 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은 연출이 안 됩니까? 미국 연출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야, 벤스에 한번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뒤통수만 나온 사진 막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누군지 신원 못 밝힌다고. 그거 파주 영화말 아니냐? 혹시 국내에서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자꾸 놀리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니냐? 어디 그렇게 사람을 모욕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연출쇼를 자꾸 하다가 갔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게 본인이 자꾸 억지로 연출을 하니까 의심을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지하게 비평할 대상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만 조금 찝자면 저희가 여기서 수사 떨러 온 것도 아니니까 첫째 2주 전까지만 해도 정원호 구청장이 뭐 칸쿤에 갔니 많이 돈을 얼마 썼니 많이 난리들 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8박 10일 동안 미국에 갔어. 자기 사비 털어서 갔나? 아닐 거 아니에요. 당비도 쓰고 세비도 쓰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만났는지 속속들이 안 말해도 돼요. 보안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근데 8박 10일 동안 그러면은 만난 사람 모두가 뭐 어디 정보기관 사람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꼭지는 말을 해줘야지. 이러한 활동했고 이러한 거 뭐 했고 예산을 어떻게 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한테 가서는 그 하루 뜨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2,80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거 가지고 저랬단 말인가.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SNS 올려놓은 거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거 해놨던데 야 니네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서 대통령이 뭐 SNS에 저렇게 하는 게 경박되며 그냥 그만 하는 것도 근데 너네 당 대표는 좀 과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은 앞으로 2개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서울시 선거할 때 무슨 해외 일정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하나는 SNS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더 심하니까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머지 그게 뭐 외교 안보상 뭐 안 된다? 그건 외교가 아니죠. 첩보 활동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적을 꼭 해야 되는 게 이거 저도 진지하게 얘기할 부분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외교를 할 권한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교가 잘못되면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맞아요. 영향이 있어요. 장동혁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지 뭐 웃기지 마라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아이고 뭐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고 저떻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현재 여론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다면 그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할 수도 있는 거고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죽으나 사나 이 외교 문제를 갖다가 살얼음파 속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잘하려고 굉장히 고도의 고차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본인이 덥석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 고차방정식이 깨지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가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왔다면 뭐 한라인을 복원을 하니 뭐 관세 협상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반드시 대통령을 만나든지 정무수석을 만나서 내가 한 얘기는 이러하고 미국 측에서 한 얘기는 이러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더라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거 안 하고 지 혼자 갔다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매국행위입니다. 외교판을 어지럽히는 거고 국민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묵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금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을 이유로 말을 못하겠다. 오케이 못할 수도 있어요. 회사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뭔가 회사 기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외 출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직원들한테 그 출장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경영진들이나 소수의 누군가들한테는 공유가 돼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회사 비용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그게 세비가 아니라 당비로라도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지도부 정도 단위에서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이 파탄 났다면서요. 자기들 말로는. 그럼 그거는 대한민국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그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뭔가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들이 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관광객이야. 한미동맹 파탄난 표정이 아니야. 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사랑의 도피 여행처럼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할 말은 없으니까 이거 다 보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다가 지금 그 책임 전가를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하더만요. 누구 만났는지 공개 안 하는 거 물어보니까 그거 기밀이고 함부로 얘기 안 한다. 정동영 장관처럼 우리는 그런 짓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못되게 얘기를 하더만 아주 그냥. 아니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정 장관이 말은 그 북한에서 이제 구성 그 얘기했잖아요. 시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장동혁 대표나 이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그래봐요.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억지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의심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야. 왜냐면 이런 외교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뭐 하루에 제공하는 뭐 50에서 100쪽짜리 대북 정보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보 교류는 있는데 보통 미국의 ISSI 같은 전략문제연구소 있거든요. 이런 데서 북핵 시설 위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가 구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추론을 하게 해줍니다. 그 전략 보고서에 나와요. 농축 우라늄 시설 뭐 이런 거 한 단계만 더 추론하면 그럼 요쪽은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이 여기 있고 여기는 지난번에 러시아로부터 했으니까 여기는 뭐 차단됐고 여기는 조민 거주 시설 따지면 추론하면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말한 거거든요. 거의 10년 전 얘기야 이것도. 이거를 무슨 뭐 미국이 알려줘서 끊었다 이게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너 잘 걸렸다 해갖고 길들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길들이려고 들어온 건데 이런 맥락을 사실 읽으면서 때리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정대표 좀 치네. 그러니까 치더라도 세련되게 쳐야 되는 거지. 야 너 지금 트럼프한테 시비 잡혔다. 너 상처야. 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좀 고생할 수 있어. 요런 건 오케이 비판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맥락이 안 맞는 소리예요. 이거 가지고 뭐 주던 정보를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10일 전에는 이게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나가실 땐 이게 이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디 거짓말을 해? 야바이를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거지. 들어와서 뉴스 보니까 이 뉴스 나왔네 이러고 났는데 끼워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동영 장관이 마치 이제 뭐 큰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논평을 하려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데 둘 중에 누가 잘못했을지 이걸 갖다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정부를 더 유리한 우리 정부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외국 정부 편을 먼저 드는 게 그게 맞아요? 암만 미국이라도. 미국 행정부는 잘못을 안 할까요? 지금 저 트럼프 행정부가 뭔 행정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삽질하고 있는 행정부고 미국에서도 지금 탄핵하자고 공화당에서도 돌아서고 있는 행정부인데 거기서는 잘못할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뭘 하면 무조건 신주단지 붙들듯이 야 미국이 삐졌대 이제 정부를 안 준대 이거 큰일 났어 한미동맹 파탄이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어디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정근대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네. 외교라는 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게 외교는 냉정히 말해서 정부 여당의 고위권 아니에요. 이거는 야당이 낄 자리가 없어. 솔직히 무슨 국정감사나 경제정책은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도 야당이 좀 낄 자리가 있거든요. 외교는 그냥 외통수예요. 특히 대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지금 방미를 하고 왔는데 사실 어쨌든 펄시 게버드 D&I 국장 이게 18개 정보국장이 수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보국장 수장이란 말은 트럼프의 바로 목 밑에 있는 사람이야. 전체 돌아가는 중동부터 이스라엘부터 모든 정보의 그 요체를 매일매일 보고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갔다니까 지금. 브랜드 셔먼도 만나고.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누굴 만났는지 어떤 의제로 얘기했는지 뭐 어떤 사안 때문에 갔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면 그거 외교가 아니죠. 그건 정보 활동이죠. 무슨 공작하러 갔다 왔냐고. 그걸 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시간 나잖아요. 본인 인기 떨어져 가고 당에서도 다 지고 오지 말라 그러고 너무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데 선거마저도 폭망하면 본인 당권 그대로 내려놔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한테 가서 동조 세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러. 나도 미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친해요. 공화당하고 나하고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환길이 하는 짓이야 이거. 전환길이 하던 초식을 하면 어떡해요. 야당 제일 야당 대표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장동 대표가 저 정도 학급일지 몰랐어요. 아니 엉망진창이야 아주. 아니 솔직히 농담으로 한동훈 잡으려고 좀 잘 좀 해봐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장동이 좀 잘 좀 해봐라. 난 천재 같다. 정치 천재 아니야 이거? 모든 게 야속 대련 아니에요 혹시? 어둠의 지금 선대위원장. 돌려가지고 한동훈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SC의 뭐 장을 만났다는 건지 뭐 9급 뭐 주무관을 만났다는 건지 4급 서기관을 만났다는 건지 아니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평가라는 건 뭐가 있어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비평을 못 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기껏 뭐 비행기값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 탄 거 같더만. 뭘 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지. 편도 2,300만 원이라더만. 와. 우리 지금 설표님 장동현 그만 까라. 사퇴하면 나경원 대표 된다. 대현진이 더 깐죽이면 한동훈 복당한다. 그 꼴을 어찌 버리고 그만 까. 저희가 신뢰 많았습니다. 저희 선대위원장님한테. 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저희가 깐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장동현 대표 진짜 아무튼 저는 이번 서동을 보고 뭐 지선 전에 D-50에 또 미국 가서 현재 이런 우당탕
거 보고 아 전당대회 끝났구나 이분 못 나가. 오늘 참고로 선거 44일 남았습니다. 야, 나는 응원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또 출마하시고 당권 잡으시고 총선 공천권 또 행사하시고 끝까지 국민의힘을 책임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와중에 장동혁 표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깊이 있게 다룰 만한 기사인가 싶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망해버렸다고 입국할 때 퍼스트 클래스가 찍혀갖고 그래 카펫에 찍혀가지고 다 망해버렸다고 이제 무슨 얘기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 퍼스트 클래스 타셨어요. 나는 다 좋아요. 다 미국에 성이 국이고 이름이 무시가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부 선생님을 만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그 사진은 찍히지 말아야지. 오늘 그러면 이 사진이 찍히면 그 질문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가서 그 투샷 사진이 왜 노출이 되며 자꾸 우리 방송에서 초반에 왜 뒷모습만 찍냐 왜 그림자 찍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환하게 오는 투샷이 나오면서 그냥 다 분위기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막 귀국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 와갖고 기다렸다가 뭐 누구 만난 거야 장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뒷모습은 누구야 도대체 뭐 이런 정도의 그래도 거기까지 어쨌든 수렁에서 건져내서 요만큼 하고 있는데 오늘 입국하는데 뒤에 카페트에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찍혀버리면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 잘 몰랐는데 그 워싱턴 왔다 갔다 왕복하면 2-3천만 원 든다면서요. 퍼스트 클래스가 그 정도 들죠. 와 그리고 우리처럼 1년 반 전에 미리 싼 값에 항공권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연장을 하고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근데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는 거는 그 며칠 상간의 비행기표를 바꿨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확보했다는 건 무지하게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의전서열이 있으니까 8위? 의전서열 8인가? 당비 팡팡 쓰면 뭐 사죠. 그리고 뭐 좀 전에 그 사진 잠깐 떴지만 뒤통수 보이는 사진이 저 차관 뭔가 저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파주 영어마을 아니냐. 저분이 내가 말했지만 국무부시예요. 국무부신가요? 무부시. 아니 이런 조롱이 혹시 저 장동혁 대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어깨가 걸친 분에 대한 주목은 안 되고 있는데 저분은 혹시 저분이 차 관보씨. 차 관보씨. 그래서 두 분 만났군요. 국무부 차 씨와 국씨. 무부시 차 관보씨 이렇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두 사람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파주 영어마을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농담이겠지만은 저기에서 어떤 중요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한미 동맹을 봉합을 하고 무슨 뭐 관세 협상을 갖다가 중지하고 이런 역할 일도 없었다. 그걸 드러내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온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4시 반에 어쨌든 기자님들이 많이 가셨더만요. 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은 남았는데 오늘 들어오는 사진 아마 저희도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궁금했어요. 이게 들어올 때 어떤 차림인지. 보면은 나갈 때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비장하고 가방도 맸어요. 올 때는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가방도 매지 않았고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치고는 굉장히 피로해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내리는 사람들 원래 혈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피로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참 허망한 게 지금 뭐 11시쯤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얘기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공항에 4시 반에 저렇게 기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건진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 게이트로 나오는지 VIP 게이트로 나오는지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민수가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로는 안 나오십니다고 해가지고 VIP로 못 갔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차 관보씨를 만났다고 칩시다. 차 관보씨를. 차 관보씨가 미국 국무부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5명 돼요. 차 관보가. 차관이 아니라고요. 차관의 보좌관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차관보예요. 그럼 차관보가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러 나온다고 칩시다. 외교 협상을. 그럼 우리는 누가 나갈까요? 차관보가 나가요. 사안에 따라서 차관이 나가거나 국장이 나가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방금 의전설 얘기했지만 의전설 8일라며 중요한 일 한다며. 근데 가갖고 일정을 미루면서 차 관보씨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티켓을 끊어놨다가 물르고 돌아가서 만난 사람이죠. 오케이. 거기까지도 인정. 차 관보씨를 만나서 관세라든지 구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했다고 칩시다. 본인이 그렇게 보고하겠죠.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가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실에도 뭐 누가 나와야 되지? 대통령실 누구 시간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뭐 정무수석이나 실장이 나오겠죠. 아니 그거 안 되지. 차 관보씨를 만나서 들은 얘기를 안 되지. 그거 급이 안 맞지.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 정도가 나와야 되나?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외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갖고 와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내 정치적 기반과 국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책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할까요?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처럼 대통령이랑 비공개로 만나서 막걸리라도 한잔하자. 내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정치력이 있으며 정치적인 기반이나 입지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건 이거 그냥 장동혁의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 성과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오늘 이 유튜브들을 돌아다 네. 보니까 다대한 성과, 굉장한 성과, 극우 유튜브나 그쪽 그 알고리즘 쪽에서는 대선 후보급으로 다루고 있던데 그건 본인의 성과일 수도 본인의 있겠네요. 성과지 우리나라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네. 고성국 TV 썸네일 미국이 장동혁을 대선 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네. 그건 본인의 소득이지. 대한민국의 무슨 소득이 해약이지 해야. 네. 이번 그러니까 아니 그 야당 대표가 왔는데 차 관보 씨가 바로 미팅을 못 잡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났는지도 오늘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게 만나주는데 무슨 대선 주자급입니까? 대선 주자급은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게 성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냐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 양반이 가지고 온 거는 미국과의 협조, 미국과의 외교가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마가 세력 중에 완전히 좀 극단화되어 있는 부정선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공조관계는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게 우리 국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저 뒷모습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직접 공식적으로 올린 사진인데 좋은 사진은 장동혁 팬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팬카페 회원가입했잖아. 사진 보려고. 그러니까 투샷처럼 아주 잘 나온 사진은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김민수 쪽하고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저 뒷모습만 나온 사진은 사실은 아까 의전 서열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도 정치부 기자들의 관례를 봤을 때 저 얼굴을 드러내지 말기를 요구받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취재 가면 며칠을 휘젓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다 아무도 못 만나. 근데 이제 가야 돼. 그러면 가기 전에 전화 올 때 있어요. 가끔 뭐 예를 들면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뭐 취재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잠깐 들어와서 보실래요?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죠. 이거를 가서 보고 가? 아니면 그냥 가. 이게 며칠을 내가 이미 와 있는 걸 알았으면서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냐면 가봐야 몇만 바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옵니다. 그러면 안 만나고 와요. 그게 차라리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저 타박하죠. 왜 안 만나고 왔냐고. 그걸 만나면 커피 한 잔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하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돌아오면 엄청 친한 척을 해요. 내가 시장 만났다. 만나봤어. 자 이런 건데 자 뭐 가볍게 얘기했지만 장 대표의 지금 행보가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뭐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요즘 배현진 의원이 좀 발군이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최고위원회가 지역 후보들 공천의 최종 의결 숙제를 먼저 마쳤다면 이번 주말부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선대위로 뿌려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 후보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같이 못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쉽고 속상하다. 뭐 이런 배현진 의원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와요. 자리를 비운 게 의도적이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권한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보통 당대표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당대표의 직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갑자기 최고위원도 모르게 비서실장도 정확한 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열흘이나 자리를 비웠냐? 이거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권한이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건 뭐예요? 그건 결국엔 공천 결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 결재를 일단 열흘간 안 할 거야. 50일 중에 열흘이에요. 열흘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죠. 아니 김무성 대표의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도 이틀 3일이에요. 이틀 3일만 멈춰도 당의 모든 게 멈추는 것처럼 그때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장 대표가 열흘이나 멈췄다? 이번에는 옥새를 들고 뭐 본인 말에 따르면 옥새는 안 들고 왔어. 그 결재는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당대표가 도장 두고 갔다고 당대표 없는데 당대표 도장을 막 찍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왜 수위 조절을 아슬아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배현진 최고의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뭐냐면 이거 결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재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대한 결재에 대한 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을 줄여서 이 공천 자체를 후다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버려야겠다.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그거 말고
이거는 사실 최대한 설명이 지연을 안 되죠. 시켜서 장동혁 그렇죠. 대표가 얻을 게 뭐? 끼워 넣는 거. 끼워 넣는 거. 그렇죠. 이런 솔소문 없이. 이거는 좀 검토. 야 시간이 없잖아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슬쩍 아니면 끼워서. 이 사람이 논란이 열흘이 돼서 만신창이가 되느냐, 하루 이틀 두줄 맞고 가느냐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선거 국면에서는. 뭐 그런 어쨌든 거죠.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데드라인 직전 해결할 네.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저희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보면서 무릎을 친 부분인데 동아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동혁의 박미와 클린스만 모먼트. 클린스만 모먼트 하면 생각나는 장면 있죠. 아마 2024년이니까 벌써 2년 다 된 시간인데 아시안컵 4강전 아마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이 4강전보다 더 기억나는 게 완패였어요. 완패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 클린스만이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클린스만이 물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그죠? 이 반성이 없다. 근데 이거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여론에서도 이제 장동혁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 이게 논설주간에 쓴 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돌아선지야 뭐 한참 됐죠 사실. 돌아선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죠. 그렇죠. 미운털이 좀 박히긴 박힌 모양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히딩크론 얘기도 해요. 클린스만 모먼트 하니까 생각나네. 예. 히딩크론이 뭐냐면 네. 야 히딩크가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3경기 연속 5대0 졌어. 평가전 때. 평가전 때. 근데 본선 가갖고 4강 가버렸잖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5대0으로 지는 때다. 아하. 히딩크냐 클린스만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들었냐면은 지금 뭐 대구시장의 공천의 난맥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약속대로일 수 있어. 이러다가 선거 막판에 갑자기 극적으로 단일화 성공. 그렇지. 이제는 보수 모입시다. 이러면 컨벤션 효과 빵. 이거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연출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제가 진짜 정치 천재 인정.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로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김부겸 총리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장동혁 대표 미국 방문 이야기라든가 등등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갈등설이 나오면서 김부겸 총리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김부겸 총리의 지금 우위가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언론 지상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지속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순간에 등장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김부겸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김부겸의 반대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동시에 분석이 두 개가 나와요. 대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대구는 여전히 그 정치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하기 싫다라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진숙 개인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져요. 뭐 저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당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양보를 해야 될까 이거? 뭐 어쩌려고? 탈당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럼 아니고. 일단은 김부겸 우위가 좀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은 봐야겠죠. 지속되고 있는데 근데 김부겸 후보는 개인적으로 낙선한 경험이 많고 낙선을 하셨을 때 여론조사 추이하고 마지막에 투표장에 갔을 때 표하고 다르다는 걸 본인은 너무나 절절히 체감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도 백중세로 본다. 결코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해서 나 속지 않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런데 놀랍도록 보수 쪽에 그 표장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월요일 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5.5%로 취임 후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50.5%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고가 아닌가. 50% 넘긴 건 처음 보는 건데. 50% 넘은 건 처음이 아닌가. 5% 넘은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50가 선거에서 뭐 판세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5대3 구도면 사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5대3 구도면 끝난 거예요. 출발점이 저렇다고 한다는 거니까요. 5대3 구도면 사실상 이제 끝난 구도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4.5 대 3.5, 4.5 대 4 이 정도 가도 압승한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지지론이 더 높은 경우에. 근데 지금 구도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이 모든 구도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한 명의 이름을 꼽자면 장동혁 대표님이죠. 이것이 모두 다. 아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히딩크나 클린스만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얘기한 대로 천재입니다. 히딩크냐 클린스만이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방미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8박 10일간의 방미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지내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요 이번에 총평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아니 사기당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어요. 장동혁 소문이지만 대표가 피해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소문이에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본인이 갔다 온 걸 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오늘 오전 11시에.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가 나는 대통령이 하도 외교적으로 일을 못해갖고 내가 일부러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주장했는데 그래서 결국 누구 만났냐? 말 못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라도 중심 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지금 기름이 어디
있으면 나프타가 어디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A 방법도 쓰고 B 방법 쓰고 그렇죠. 다 쓰고 지금 네. 계시는 건데 왜? DEF로 가지고 DEF로. 마음의 상처가 DEF로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그렇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분이 장도혁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미국 정부와 내가 얘기를 해봤더니 니네가 우리는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비난하니까 싫더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 기자회견 하고 이제 뭐야, 도대체 이게. 질의응답까지 했잖아요. 기자 네, 간담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질의응답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고위 인사를 만난 거죠. 당연히 궁금하죠. 저도 너무나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이 국무부나 행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간담회를 했다. 외교 관례상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는데 말이 되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외교 관계상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면 사실 특별하게 민감한 현안이 아닌 이상 다 공개, 개인적인 뭐 그런 만남이 아닌 이상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만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은 격입니다. 격. 예, 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격을 국내 정치나 이런 데서는 격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외교에서는 격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는 그 외교의 격이 국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국내에서 아무리 미운오리 새끼인 장동혁 대표라고는 하지만 야당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당 대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실무자급 차관보를 만났다? 그리고 그걸 만나는 게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박 며칠을 기다려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국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만나주는 미국 그 차관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만나줘야 돼, 만나주지 않아야 돼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외교 관례상 자기가 차관보가 이걸 만나주는 게 외교 결례라고 생각이 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걱정하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놨잖아요. 아니 그리고 앞모습을 안 보여주고 뒤 목덜미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간 거죠 도대체가? 게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가서 만난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따 얘기할 건데 정말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영 대표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 올렸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게다가 지금 장도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내가 오늘 갔다 와가지고 한 얘기를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다. 먼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필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미국의 요청을 들었다. 네. 비공개 요청이었다? 그 옛날에 공개 요청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정부와 한미 동맹에 대한 시각이 과거 정부와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니네랑 잘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대.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나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강론을 우린 듣고 싶은 그 얘기는 거죠.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 미래가 걸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대. 그러니까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나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공개된 거는 그 차관보의 뒤통수만 공개가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무부에 다시 이제 왜냐면은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하려다가 그 비행기에 타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접촉들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차관보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야 차관보 만났을 때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 좀 연기한 거라고 봐요. 아니 왜냐면 본인 설명에 의거해도 이래요. 제가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려는 비행기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있었는데. 라운지에 대기하고 있는 순간에 국무부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을 받고 다른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니까 저만 남아가지고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는 격을 얘기했는데 그런 정도의 약속 조정은 다 해놓고 가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브로커한테 속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아 진짜요. 그 목사님 관련해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기로 그분이 중간에서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차라리 송영길 대표님한테 봐가지. 송영길 대표한테 부탁했으면 같이 끼어가지고 가가지고 좀 같이 끼워주세요 이러면. 아니 물론 노영민 장난 농담 삼아서 예.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그 차관보라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차관보가 사실 압축이 되잖아. 예를 들면은 동아태 담당 차관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대외 협력 담당하는 차관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인적사항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좀 더 의심을 좀 돋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갈만한 미국 간 거도 규탄 목소리가 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선을 위해 방미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네.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선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과 아주 작은 우리 동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건데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지선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어떤 국힘의 그런 어떤
어떤 구구 인사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에 입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흔히 그러거든요. 대선 주자가 되려면 국내 정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대권 주자가 되려면 미국과의 어떤 외교 이런 어떤 4강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4강 외교와 관련된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로 보수의 어떤 자리매김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뭐 사귄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게다가 비행기 수속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거를 취소하면 그 비행기에 얼마짜리를 지금 취소한 거며 그 비용 낭비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네. 1등석 지금 2,700 몇백만 원짜리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는 가격은 모릅니다만.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탄 거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과 그 의혹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 수속받는 거기에. 거기 수속 바닥에 과정에. 빨강색 융단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만 타는 그 수속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 좌석이 2천 몇백만 원이다. 편도만. 지금 그런 이게 과연 그 돈을 네. 쓰면서 거기 가서 그 차관부 뒤통수 찍고서 내용도 공개 못할 그걸로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1등석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아니 이번에 아침에 나온 네. 얘기가 2천 몇백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요즘 유류세 할증도 됐고 엄청 비싸대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당의 경비를 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따져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따져보면 될 일 같은 거고 게다가 이 김민수 그 최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약간 좀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군말이 많고 공식 일정 마치고 다음 일정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진이다.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방미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현대사의 길이 남을 몇 안 되는 역사 속에 남을 그런 사진을 남겼어요. 과거에 보면 뭐 우리 김무성 대표가 영도 다리에서 못 찍었던 사진 뭐 이런 장면의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 그 현대 정치사에 남을 만한 길이 남을 만한 그리고 너무 해맑게 찍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민생 국내 현안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미국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한가로이 그것도 해맑게 아니 게다가 갔다 오셔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 당무검사 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그쪽에다가 진동호 집을 얻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당무검사해라 이거였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장동혁 대표 그래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행기를 태워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만남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 진실을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장동혁이 차기 주자면 미국이 이렇게 대접할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미국 갔을 때 사례를 따져보면 돼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여서 심지어는 2007년도니까 대선이 있는 애긴 했어요. 박근혜가 당시에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어떤 대접을 받았냐. 일단 숙소가 어디냐. 워싱턴 월러드 인터코티넬 호텔이라고 여기가 보면 호텔 자기 방에서 백악관이 한눈에 보여. 기본적으로 백악관이 보이는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구를 만나냐. 여러 유력인사 만났으니까 핵심적인 분만 얘기하면은 국무부의 관계자 만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마당인데 박근혜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걸 또 누가 주선을 했냐. 차관보 하시는데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놓고 노무현 정부인데 동아태 차관보가 자기 장관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했게 된 거고 게다가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교포 행사 이런 것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기사 찾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진 촬영 플래시를 좀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사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일일이 사진 찍고 악수했더니 안막이 좀 약해졌대. 그 정도쯤 돼야지 대권 주자고 미국을 가더라도 융숭한 대접 받는다 이겁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는지도 말도 못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게다가 그것도 원래는 그분도 못 만날 뻔했는데 마지막에 공항에서 쏙 밟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허겁지겁 일정을 바꿔야 되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기사 봤더니 당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두고 이번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2선 후퇴가 아니라 한 5선 후퇴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5선 후퇴가 아니라 정계 후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게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그냥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외교 탄산입니다. 지금 뭐 IRA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소에 가서 본인이 영어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저명 인사가 해외에 나가서 연설을 하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모국어로 다 하죠. 그런데 뭐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영어로 또 연설을
연설을 하고 네. 또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국내에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억가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교와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를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대표가 아무리 비판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과 관련되어서 외교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꾹 누르고 참고 그렇죠. 네. 국익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까지 국내의 정치를 바깥에 나가서까지 비판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너무 화나는 게 페이스북 SNS에 쓰면 될 거를 해외에 나가서 그걸 영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군사로도 사실은 되게 잘 맞아요. 있는 나라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외교가 윤석열 때 조금 망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선거를 50일 남겨두고 갑자기 괜히 혼자 미국 갔더니 가서 자기네 나라 대통령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히 니네 나라 안 도와준다며? 내가 니네 나라 도와주라고 말해줄게. 이 말 하러 지금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할 수준이 아니라 왜곡을 넘어서서 아예 소설을 쓰고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가버린 거고 다수의 국민들은 혹시 우리 정동영 장관 이거 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야 그거 왜 그렇지? 왜냐면 기억을 다 못하니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어떤 중요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장관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계속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이거 장동혁 진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아까 사진 봐보세요. 지금 이거 FO 저거 욕이에요, 욕. 까불다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 미국에 8박 10일이나 놀러 가서 죄송합니다. 외유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뭐 출장이라고 하는 그 투어를 다녀오고 나서 본인은 트럼프 발꽃무늬도 못 보고 어떻게 벤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사진 밑에 사진을 찍고 북한이에요 거기가? 아니 북한 뭐 수령님 만나서 그 사진 밑에 찍는 거냐고요. 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대주의에 젖어 있으면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 밑에 사진 찍습니까? 참나 보고 어이가 없었고 본인이 8박 10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도 밝힐 수가 없고 모든 일정이 보안 관계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기 지금 방금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투어를 간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요. 국민의힘 옆에 인쇄소 좋은 거 많거든요. 트럼프랑 벤스 그게 실사 찍어가지고 붙여놓으세요. 당사에다가 뭘 저기까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옵니까? 민망한 줄 알아야지.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갔다 왔을 때 아무런 성과 없고 약간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알고 나서 민망하니까 이걸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떨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완전한 실패했다. 그러니까 보통 비판을 하면 이제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이다. 뭐 본인이 뭐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하고 어떤 협력을 하죠. 미국 시킨 대로 그러면 한 100조, 200조가 아니라 한 500조, 1000조 투자 좀 할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아오고 미국의 현지 공장 다 차례가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다 가는 거 그러면 장동인 거기 동의할 거예요. 치열하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 관계 돈독하게 가는 거고 중국과 관계 개선해야 하는 거고 러시아 관계는 물꼬를 터야 하는 거고 북한도 대화를 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동혁의 생각은 미국만 지나면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시킨 대로 따라가서 가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정도로 질문을 던져보면 장동혁의 논리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권 정당,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이제 저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면 뭐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지방선거에 더 많은 이익을 보겠죠. 장동혁 계속 그렇게 정말로 질러라. 우리는 계속 비판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꼭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동현님께서 슈퍼챗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야 이번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 당 그나마 좀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8박 10일 동안 이제 영국 가는 게 어때? 이런 말까지 나와요. 당 내에서 오죽하면. 고장난 시계가 이제 그래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러는데 저 아직 장동혁 시계가 맞는 걸 못 봐갖고 맞으려다 보면 거꾸로 가고 6월 4일날 맞으려나 지금. 선거 앞두고 아마 안보 이슈 좀 띄우고 싶은데 그게 먹힐 태세가 아니니까 지금은. 오대수 같은 얘기예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추인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랑 한국 관계가 곧 파탄 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수습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갔다 왔다고 이거 미국식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이미지 하나 올리고 친북 뭐라고 씁니까? 친북 한중 동맹이라는 데 썼는데 이거를 아까 전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시대를 지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열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나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념의 모든 것이 볼모가 되는 그렇죠. 시대를 지나왔는데 미국까지 갔다 와갖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이런 깃발 아래서 국민의힘이니까 선거를 못 치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예 잘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정말 황당하고 바보 같은 짓이 물론 반갑기도 하죠. 어둠의 선대위원장. 예, 어둠의 선대위원장. 근데 결국 우리 모든 국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야당이 바보 같으면요. 결국 손해는 국민이 봅니다. 예.